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4일 월요일 또 내비게이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0번부터 19번까지 물론 이 뒷부분은 좀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훑어봤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서 또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고 이어서 그 전에 빠졌던 그런 부분들 보충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은 그 10번부터 19번까지 해시태그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는 이 10번부터 19번까지 연결된 그런 그 이미지를 연결된 장소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였죠. 근데 이 장소는 10번부터 19번은 서울의 어떤 구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송파구요. 강남구, 어떤, 송파구. 강남구의 예, 예. 송파구. 송파구죠, 송파구. 강남 네. 지역에, 강남구라고 하면 자꾸 강남구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거랑 이렇게 혼동되니까, 이게 구별을 좀 해주세요. 서울을 우리가 크게 나눌 때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는데, 강남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구를 배웠죠? 제일 먼저 출발이 깜찍. 무슨 구였었죠? 맨 처음에 출발이 강동구, 네, 강동구. 그렇죠. 강동구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강동구의 제일 첫 번째인 것이 0번인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9번이 어디였었어요? 9번이 공구상가. 예, 음, 공구상가인데, 지역으로는 어디였었죠? 영구가 갔던 공구상가가, 장소로는 강동구의 강풀 만화거리. 맞아요. 음. 강풀 만화거리라고 했어요. 강풀은 사람 이름이에요? 예, 아니, 김도영 그 만화 가게, 응, 김도영이라는 사람이 그, 저기 응, 뭐야, 강동구 거기 만화를 그려가지고, 응. 호인가? 호인가? 네, 김도영의 호가, 예, 맞아요. 웹툰 작가인데, 음, 웹툰이라고 하는 건, 툰이라는 것은 저기 뭐야, 만화를 가리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웹툰이라고 하니까 인터넷상에다가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연재하는 거를 말해요. 우리가 이제 그냥 카툰 하면 이제 만화 이렇게 하는데, 그 툰에서 뒤에 TOON 이걸 써서 이제 만화인데, 웹상에 그리는 만화다 그래서 웹툰 작가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음, 인터넷 아니면 뭐 거의 쓰지 않은 다 인터넷 통하니까 그냥 이 만화 작가보다 웹툰 작가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 뭐랄까, 그 급료도 굉장히 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웹툰 작가로 유명한 강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풀. 근데 그 사람 본명은 강도영이에요. 김도영이 아니라. 강도영인데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 그 강동구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그 마을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벽화를 그렸다고 했죠. 그래서 강풀 만화거리 해서 그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거기다가 벽화를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옛날 그런 정서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탈바꿈하면서 거기가 아주 그 관광지로 이렇게 부각된 곳이에요. 강풀 만화거리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마다 어떤 지역이 낙후된 그런 곳들을 다시 이렇게 재생시키는 것으로 그 만화 그리기 많이 해요. 벽화 그리기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처음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강동구에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강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강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웹툰 작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이제 인터넷에서 유명한 것을 자기가 이제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또 거기 자기 사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해서 관광 명소로 만든 거죠. 그래서 바로 9번이 공구해갖고 영구가 강풀 만화거리 가가지고 이제 뭐야 만화 보면서 뭐 이렇게 뭘 한다든지 그래서 그 영어 그 슬랭과 관계된 것으로 거기서 만화 영화 봤는데 디지털 만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그 교수형에 처하는 장면이 나왔다 해서 그 영어 슬랭으로 교수형을 뭐라고 했죠? 마치 공중에서 춤추는 것과 같다 그래서 댄스
댄스워크? 댄스 온 에어. 에어가 댄스, 공기죠? 예, 그러니까 네. 공중에서 마치 댄스하는 것 같다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 교수형에 처하니까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 그 끔찍한 장면을 좀 약간 희화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0번부터 9번까지 이제 번호하고 그다음에 장소하고 이 두 가지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0번부터 9번까지 그렇게 공부를 했고 또 우리가 이어서 10번부터 19번까지 하는데 이 뒷부분은 좀 잘 안 돼서 이제 그거 마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여기 14번까지 이 14번 또 이 뒤에도 좀 했긴 했지만 보강을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해시태그가 114 전화 114. 안내, 예, 전화 안내죠. 여기 112 전화번호랑 관계되는데 이때하고 차이점이 뭐죠? 112하고 112는 차이점이 범죄 112는 신고고 114는 범죄신. 음, 전화번호 안 내고. 네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112는 어떤 사건이나 범죄가 생겼을 때 신고하는 번호고 그 다음에 114는 그거와 무관하게 내가 뭐 잘 전화 모를 때 어느 지역에 어느 브라보라 모를 장소에 때. 그럴 때 이제 안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이 쓰이는 것인데 지금은 거의 114 이용하는 사람들이 드물 거예요. 웬만하면 다 자기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114 전화번호 안내하고도 또 이렇게 거리에 나가보면 뭐가 많았어요? 공동 전화 공중전화 박스. 그렇죠. 박스. 공중전화 공중전화 박스가 아주 박스. 많았었잖아요. 근데 네네. 휴대폰이 그 스마트폰이 되면서 그게 거의 사라졌죠. 진짜 보기 드문 그런 뭐랄까 것으로 됐어요. 지금은 거리에 나가보면 거의 없죠. 자기 전부 다 자기 손에 그냥 다 폰을 들고 다니니까 굳이 얘가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이제 기억하는 툴로 하나 기억을 해놓는데 그래서 전화번호 그 책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공중전화 박스를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이 114, 14번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소는 어딜까요? 송파구에? 홍파구에 있는 잠실 잠실운동장. 종합운동장. 네네, 종합운동장.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잠실 종합운동장이라고 했죠? 그 종합운동장 주변에 뭐가 많이 있다? 공중전화 박스가 그렇죠. 많다. 공중전화 박스가 많아요. 잠실 종합운동장은 굉장히 크죠? 네, 네. 네. 올림픽도 거기서 열렸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겠어요. 그 경기 구경하느라고. 근데 음, 이제 휴대폰이 없었던 시절, 그때 생각하면 그 종합운동장 주변에 공중전화 박스가 굉장히 붐볐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거는데 너무 오래 건다고. 다음 사람 막 음,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막 오래 건다 그거를 인해 갖고 막 사건도 나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막 네.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건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 그 길게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거 캠페인도 벌이기도 하고 했었는데 참 그런 게 언제였는지 참 까마득하네요. 이제 지금은 다 자기 앞 앞에 다 전화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14번 하면은 잠실 종합운동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15번은요, 그러니까 보름달. 예, 보름달이라고 하는 보름달. 해시태그를 갖고 있어요. 15일. 그러면 실제로 이 15번에 해당되는 그 장소는 어디냐면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송파구에 있는 잠실 롯데월드. 롯데월드예요. 롯데월드는 굉장히 큰 우리가 그 뭐랄까 놀이 시설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 하나의 그 공화국을 이룰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놀이 시설과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롯데월드라고 월드라는 말이 그러니까 세계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그 대형 쇼핑몰과 놀이시설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롯데월드. 롯데월드에 있는 또 아주 높은 곳으로 롯데타워가 있는데 이게 몇 층이라고 했죠? 123층. 123층. 예, 123층. 123층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기도 좋다겠죠? 1, 2, 3 해서. 네. 그래서 이 롯데타워가 나오기 전에는 63빌딩이 우리나라의 육삼빌딩. 그 랜드마크 역할을 했는데, 이게 나오고부터는, 그 위치를 좀 빼앗겼죠. 63빌딩 이후로 이제 더 그것보다 높은 건물들이 생겨나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가장
높은 건물이 롯데타워다 그러는 거죠. 123층으로. 자, 그래서 15번에 해당되는 데는 바로 그 롯데월드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6에 대한 해시태그는 뭐죠? 인류, 요리사. 인류, 인류. 인류. 16인데 6자에서 기억을 빼버리면 인류가 되죠. 그래서 인류하면 네. 딱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여기 요리사, 그림에서 보듯이 인류 요리사, 요리사를 연상하면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요리사. 있어요. 그리고 이 16과 연관돼서 실제로 관계된 그런 그 노래를 부르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 비원의 거의 16살이 꿈이라는 그런 노래를 D1이라는 그런 그룹들이 노래를 했는데 실제 노래가 아니라 뭐 곡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말하듯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 말하듯이 노래하는 걸 뭐라 그러죠? 네, 네, 랩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거의 청소년들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뭐 20살 요 앞쪽 전후로 한 그런 그 그룹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 노래도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의 그 이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쭉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D1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이 16살의 꿈이라는 그런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대학을 가느라고 뭐, 학원에 가야 되지, 뭐, 엄마 뭐, 과외하게, 뭐 주세요. 막, 이렇게, 그 노래 가사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랩을 이제 불렀던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여기서 인류사가 나왔는데, 어떤 거 연상하실 수 있죠? 짜파게티. 자, 요리사하고 16살하고 연결해갖고, 짜파게티. 그렇죠. 짜파게티. 짜파게티. 일요일에는 내가 짜파게티 짜파게티. 요리사, 인류 요리사다 해갖고 그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짜파게티를 꼭 떠올리시면 더 잘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짜파게티가 연관돼 갖고 그때 기생충이라는 그런 영화도 얘기를 했었죠. 네. 기생충이 그 황금 골든글로브상을 받아서 골든글러브상.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기뻐하면서 뭐 이제 청와대에서도 뭐 그 짜파게티를 먹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뭐 나오고 하던데 그래서 어쨌든 인류 요리사 16 하면은 짜파게티 16살의 꿈 D1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연상해 주시면 많이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그다음에 17번 17은 여기 지금 나왔듯이 LG그램. 해시태그가 LG그램 노트북, 또 C17 수송기, 그리고 요즘에 나왔던, 요즘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거의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 학교에서는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학폭. 17 하면은 뭘 학폭, 떠올리시나요? 학교 폭력. 예, 학폭,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예요. 117 해갖고. 그래서 여기 장소는 어디라고 했어요? 가락 농수산시장. 네네. 성파구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이제 학폭이 일어났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 농수산시장에 외국인 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견학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물건을 이제 구경하다가 한국인 음, 아이들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죠. 음, 그것을 그 상인이 노트북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LG그램 노트북을 신고를 하고 그랬더니 그 미국계 수성기가 아이가 날라왔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C17 수송기가 막 득달같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사건을 뭐 처리했다는 그런 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기억을 하게 해서 그렇게 지어봤어요. 자, LG그램 노트북의 특징은 뭘까요? 가볍다. 가볍고 그렇죠. 가볍다. 그래서 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1kg보다 작은 단위가 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의 무게가 1kg이 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가볍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 나올 때는 980g이었다든가 가볍고 얇은 그런 노트북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17 하면은 이제 그런 것을 연상을 하시면 돼요. 실제 장소로는 가락동 농수산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8, 이거는 여기 뭐 이렇게 써드린 신발, 것처럼 욕을 우리가 할 때
쓰거나, 그래서 욕을 그냥 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신발이라고 했어요.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이 욕하고 신발을 던지는 장소가 어딜까요? 경찰병원. 네네. 그 송파구에 있는 경찰병원이에요. 경찰병원은 그 이제 경찰이라든지 해양 경찰관 또 그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게 되면 그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에요. 국립병원인데 우리 국군병원이 있어요. 국군병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내는 국립병원이긴 하는데 국군병원은 반드시 군인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병원은 경찰하고 해양경찰하고 소방관하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갈 일반인도 수 갈 수 있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혹시 뭐 이용할 그 기회가 된다면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 119예요. 여기 해시태그가 뭐예요? 소방서. 예, 119 소방서. 소방서. 우리가 앞에 8번이 팔도라면 하듯이 그 다음 잘 기억되는 번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19 소방서 연상하시면 되고요. 여기 실제 장소는 어딜까요? 가든파이브 쇼핑몰. 예, 역시 그 송파구에 있는 가든 파이브라고 하는 그 파이브가 영어로 다섯이잖아요. 네. 1, 2, 3, 4, 5에서 그 5개의 커다란 단지를 이루어가지고 거기 음, 쇼핑몰도 있고 뭐 공구상가도 있고 이렇게 종합적인 그런 그 장소예요. 그래서 엄청난 큰 물류 센터이기도 하고 한 곳이 바로 가든 5예요. 5개의 큰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10번부터 19번까지 해시태그와 연결된 장소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잠시 적고요. 한번 쉴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10번부터 다시 볼 거예요. 10번은 어디였었죠? 서울 아산병원 네네. 10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예. 자, 이 병원에 위에 이렇게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병원에 달려있는 십자가랑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랑 모양은 조금 다르죠? 음. 네. 예, 예. 병원에 있는 십자가는 정사각형,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길인데, 맞아요. 교회에 있는 십자가는 상하로 좀 길죠.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증이지만, 어쨌든 십자가가 여기 현대 아산병원에 걸려 있어요. 이 현대 아산병원의 그 시초는 그 현대그룹 그 창업주인 정주영 이 회장이 그 호가 음, 아산이래요. 아산. 음, 나 아자에다가 몇산자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요것을 저기 모 기업으로 해갖고 이제 만들어진 병원이에요. 굉장히 큰 병원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랄까 빅 파이브라고 종합병원 중에 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에서 이 현대 아산병원을 세웠다면 삼성엔 뭐가 있을까요? 삼성 한병원. 서울병원. 예, 삼성 서울병원이 있죠. 이렇게 지금 쌍대적인데 삼성 서울병원은 강남구에 있어요. 예. 이 현대 아산병원은 무슨 구에 있다? 송파구에 송파구. 있다. 송파구에 있다. 예. 옥 선생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옥 선생님이 토요일 날 아니 금요일 날 그 서울대병원 갔다 오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서울대병원이 어디 있을까요? 서울대병원. 안압고. 관악구는 서울대학교가 있는 거고 아, 음, 서울대병원은. 원래 서울대학교도 사실은 관악구에 안 관악구에 있었어요. 있었지. 서울, 저기, 강북에 있었어요. 그러던 것을 옮겨온 거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랑 서울대학교 병원이랑 거의 비슷한 위치, 하여튼 거기에 있었던 것을 옮긴 거죠. 서울대학교 음. 병원은 강북의 종로구에 있어요. 음, 종로구.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대학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맞은편 쪽으로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좀 건물이 있어요. 그 얘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이제 음. 위성으로 찍은 건데 드론을 해가지고 여기 글씨가 보이나 모르겠네요. 여기 한성 음, 백제박물관이라고 좀 보여요? 네, 보여요. 예, 그리고 여기 북문 있고, 뭐,
몽천토성 발굴조사단 어쩌고 1985년 뭐 그 조사 도면이라고 했고 이쪽은 또 난문이 있고 그러죠. 여기가 뭘까요? 여기는 112 신고예요. 112 신고. 112 신고? 아니, 아니, 그 전에 지금 현대 그죠. 아산병원이 서울 11번. 아산병원이 한성 백제 뭐야 그죠? 박물관? 지금 여기가 몽천토성이에요. 몽천토성 11번 빼빼로 먹은 데. 예, 여기 몽천토성이라고 적혀 있죠. 예, 네. 예.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지하철역도 여기 표시해 놨어요. 음, 지하철역 이름이 아주 몽천토성이에요. 음, 813번인가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하철 8호선 음, 8호선인데 그 앞에 이제 평화의 문 이렇게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평창 올림픽 뭐 할 적에 그때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막 스키 비슷한 그런 조형물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올림픽이 끝났으니까 그것은 사라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몽천토성역도 있어요. 이 지하철 8호선에. 그래서 여기 이제 몽천토성이 바로 몇 번이라고요? 11번. 1번, 11번. 11번이에요. 몽천토성 가서 뭐 먹었어요? 빼빼로. 예, 빼빼로 먹었어요. 그래서 그 기억하시면 돼요. 몽천토성은 백제시대 때의 그런 성이에요. 뭘로 쌌을까요? 흙으로 흙으로. 만든 성. 예, 흙으로. 돌. 토자가 바로 흙이에요. 흙으로 쌓은 성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풍납토성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미래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성을 쌓은 이유는 이 서울이 옛날에 백제시대 때 굉장히 그 뭐랄까 수도를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도이지만 그러니까 수도로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죠. 역사가. 그래서 그때 한 3세기쯤 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300년쯤에 됐다는 얘기죠. 지금이 23. 2003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거의 그 2023년 한 1700여 년? 아니 2000년 정도 된 거죠. 그죠? 2300이니까. 그런 정도로 역사적인 뭐랄까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여기를 발굴하면서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웅천토성이라는 걸 여기에 이제 발굴해서 보니까 유적들이 이제 쏙쏙들이 그 시대 때 유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웅천토성 보셨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한성 백제요? 예, 한성 한성 백제 백제 박물관. 박물관이에요. 백제 박물관. 자, 백제 박물관 여기는 몇 번이었었어요? 12번. 112번, 12번. 네, 12번. 12번이죠. 여기서 왜 12번하고 얘랑 어떻게 연결시켰어요? 박물관에서 음, 훔쳐서 달아나서 그 12번은 어떤 때 써요? 112는? 신고할 범죄 때. 신고. 사건, 예, 사고, 예. 범죄. 박물관에서 뭐가 사건, 없어졌죠? 네, 유물이. 유물이 없어져서 그 고장나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저기 유물 찾으려고. 자, 그래서 한성 백제박물관은 몇 번이다? 12번. 네, 12번, 112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112번이 아니라 그냥 12번이죠. 한성 백제역이라고 하는 또 지하철역이 있네요. 9호선. 제가 찾아보니까 혹시 가시게 되면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지도에서도 봤지만 이쪽에 한성 백제박물관이라고 있죠. 여기가 몽천토성이에요. 네, 가까이 곁에 있어요. 자, 그래서 12번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그림은 제가 안 그렸는데 체육, 국립대요. 한국체육대학교가 여기 있어요. 한국체육대학교는 우리 번호가 몇 번일까요? 13번, 예, 13번에 해당이 돼요. 어떻게 기억하셨다겠어요? 13일에 금요일. 네, 한국체육대학교 학생들이 운동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기숙사에서 영화를 봐. 13일에 금요일이라는 영화를 보는 거죠. 예, 13번 하면 그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휴식하면서 오싹오싹한 영화를 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사진만 봐도 잠실에 있는 알겠죠? 종합운동장. 예, 잠실 잠실에 잠실 있는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여기는 번호가 몇 번이에요? 14번. 14번. 예, 14번이에요. 왜 14번이에요?
공중전화 박스가 그렇죠. 많이 제가 있어요. 말도 안 예, 되지만 예. 우리가 기억하느라고. 여기가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의 종합운동장. 저기 메인 스타디움이에요. 음, 올림픽 했을 때. 이 음. 옆에 좀 비스무리한 거 있죠. 네. 얘는 그냥 잠실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통 경기들 하고 큰 행사를 할 때는 여기로 온 거죠. 잠실 음, 종합운동장. 그리고 여기 야구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쭉 둘러싸져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운동장 주변에 뭐가 많이 있다? 공중전화 박스.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 공중전화 박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4번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그 14번 바로 옆에 우리 13번에는 누가 있다고 했죠? 한국체육대학. 그렇죠. 한국체육대학하고 이 운동장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운, 체육하는 아이들, 체육 선수들 많으니까 그 옆에 음, 당연히 이런 운동장과 운동을 하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짓진 않고 그런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오륜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근처가. 음, 음, 오륜이 올림픽이잖아요. 네네. 5개의 대륙을 갖다 나타낸. 그래서 그런 음, 지명도 상당히 이쪽에 많이 있어요. 보면은. 음, 자, 그래서 지하철 2호선하고 9호선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딜까요? 롯데월드. 예, 롯데월드겠죠?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으시겠죠? 자, 네. 롯데월드는 번호를 몇 번일까요? 15번이요. 15번. 네, 이 위에 둥근 보름달이 떴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음, 롯데월드가 여기 지도를 좀 봤어요. 위치를 좀 알기 위해서. 자, 롯데월드가 이 주변 전체가 다 롯데월드예요. 여기 보면은 롯데월드타워라고 했고 뾰족한 거 있죠? 네. 예, 얘가 바로 123층인 거예요. 123층짜리. 예, 이 주변이 이제 다 그 롯데권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니까 여기 몽촌초성도 보이죠? 네. 네. 한성 백지박물관도 보이고 네. 조금 더 가면 아마 그 체육대학도 보일 것 같아요. 음, 지도라서 이렇게 못했고요. 그 다음에 17번이요. 아니 17번이나 16번. 인류 16번은 어딜까요? 인류의사. 네, 16살의 꿈 인류요리사 음, 생각하셔야 되겠죠? 음,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그 해시태그가 세 가지가 돼요. 그 16번에는 여기 매직 아일랜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석촌호수라는 것과 그 다음 요거 어떤 비석 같죠? 네. 예, 이 비석이 삼전도비예요. 삼전도비. 삼전도비. 그래서 이 삼전도비는 여기 밑에 적어드렸는데 1637년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그 남한산성에 이렇게 피해가 있었던 인조가 있었어요. 서울을 이제 맞아. 하지 못하고 피난을 간 거죠. 남한산성으로.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다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 오질 못하게 한 거예요. 반드시 그 청나라 그 태종 앞에서 이렇게 세 음, 번 무릎 꿇고 아홉 해라겠어. 번 머리를 조아리라고 그런 걸 음, 하는 거를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한양으로 온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이 비는 그 굉장히 그 청나라가 여러 가지 병자호란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잘했다 하는 칭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비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 청나라에서. 그래서 막 여기다 그 글을 쓰는데 다 글 쓰기 싫어갖고 막 피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역사책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걸 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 청나라로부터. 그래야 그 인조가 한양으로 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했던 거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7번이죠. 17번 이것도 가락동 농산시장인데 지금 오늘 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두 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시작할 적에 조금 시간을 좀 지체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